오늘 새로운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경제 격차 문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나라의 힘이 정말 수도에만 달려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지역 소멸이라는 말 정말 많이 됐죠?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골에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인구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아주 시급한 경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대한민국이 처한 두 개의 경제 현실을 짚어보고 그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의 진짜 동력이 대체 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고요. 다행히 지방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성공 사례들을 만나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경제.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 수도권 경제와 지방 경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시죠. 이 표만 딱 보면 지방도 꽤 성장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비수도권의 매출 성장 비중이 꽤 많이 따라왔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격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수도권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이 격차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문제로 가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는 숫자를 통해 좀 더 적나라하게 그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로 일자리 창출 능력에서 그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고용을 늘린,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은 중소기업 비율이 수도권은 11.8%인데 지방은 8.6%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괜찮은 일자리는 전부 다 수도권에서만 생기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더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수도권 서비스 기업의 고용 성장률이 11.8%일 때 비수도권은 고작 6.7%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죠. 현대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서 양극화가 이렇게 극심하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냥 수도권에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서? 보고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의 진짜 엔진이 뭔지, 그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성장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토양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길 닦아주고 산업단지 멋지게 지어주고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토양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식물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식물 자체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죠. 이 보고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즉 식물 자체에 영양분을 직접 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기업의 진짜 실력, 즉 성장 역량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 중소기업들이 받은 평균 점수가 바로 64.1점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들의 점수는 66.1점, 겨우 2점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격차는 분명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만 제대로 지원해주면 지방 기업들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인 셈이죠. 그럼 이 희망이 그냥 숫자 노름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증거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척박한 지방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과연 뭐가 달랐을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성공한 지방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째,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수출 기업. 둘째, 대기업과 튼튼한 생태계를 만드는 협력 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입니다.
놀라운 건 이들의 성장 역량 점수가 지방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방 기업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나침반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입니다. 더 이상 토양, 즉 외부 환경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기업 하나하나가 스스로 수출하고 혁신하고 더 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 내부 역량을 키워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가 내놓은 구체적인 처방전은 뭘까요? 지방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고성장 기업이라는 콧대 높은 기준을 좀 낮춰서 더 많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품어주자는 거고요. 둘째, 모든 지원은 기업의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셋째, 될성 부른 나무, 즉 아까 봤던 수출, 혁신, 핵심 협력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발 이제 쓸데없는 건물 좀 그만 짓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진짜 필요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결국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밖에서 안으로, 즉 기업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튼튼하게 만드는 쪽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새로운 처방전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두 개의 경제를 하나로 묶고 지방 스스로가 멋진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